자, 오늘 수업하도록 할게요. 다소 시험도 끝나고 맥이 빠진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 잘 안 보는 부분이니까 이럴 때 안 해두면 끝끝내 잘 안 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일부러라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항소심, 상소심 이 부분 잘 안 보게 되니까. 그래서 오늘 번외 수업으로 항소심, 상고심 이 부분을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이 기회에 보도록 해요. 우리가 1심 절차를 쭉 배웠어요. 그래서 1심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종국 판결이 내려졌다든지 한 상황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판결 절차에서 소제기부터 판결의 선고까지 배웠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재심사를 위해서 항소를 하는 이런 항소심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1심과 항소심은 이 구조가 연속된다는 의미의 속심 구조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 사후심이라고 하는 식으로 볼 수도 있고 구성할 수도 있고 복심, 중복되다 라는 복심 구조로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지금 1심과 항소심의 관계를 속심 구조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심의 연속이에요. 1심에서 마무리로 판결이 선고됐지만 만약에 항소를 하면 항소심에 2심이 되고 1심 판결이 확정이 차단돼서 다시 터져서 연결되는 이런 속심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1심과 항소심의 관계는 속심이다. 그래서 1심 변론 종결 시에 마감을 하고 판결이 내려졌지만 항소를 한다면 그게 터지니까 변론 종결 시라는 게 어디로 밀리냐면 항소심 변론 종결 시로 밀려요. 그 다음에 1심, 2심은 사실심이자 법률심이라고 그랬어요. 대법원의 상고심은 법률심이지만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자 법률심이니까 항소심까지 올라갔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즉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되면서 우리가 소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것 등에 있어서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가능하다라고 할 때 그게 1심만으로 끝쳤다면 1심의 변론 종결시지만 항소심까지 열렸다면 항소심 변론 종결시가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돼가지고 그때까지 소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그럼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하기 위해서는 항소의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소송 요건을 충족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를 배웠듯이 항소 요건을 충족을 해야 돼요. 이 항소 요건 중에 중요한 게 항소의 이익이에요. 소송 요건 중에 소의 이익이 있을 것에 대비되는 거죠. 항소할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심에 대해서 전부 승소한, 완전히 승소한 자는 원칙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요. 전부 승소했기 때문에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항소의 이익을 따지는 기준은 1심 판결의 이유는 고려하지 않고 주문 중의 판단, 우리가 항상 이유 중의 판단, 주문 중의 판단 이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기판력, 판결의 효력은 주문의 대상으로 해서 판결의 효력이 생긴다라는 게 원칙이고 이유 중의 판단에는 원칙적으로 판결의 효력,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항소의 이익을 따짐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게 주문을 갖고 그 결과를 갖고
따져요. 그래서 이유에 불만이 있어도 그것은 항소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요. 다만 여기서 예외적으로 우리가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상계항변의 경우는 그 대항한 수익 금액에 한해서 기판력이 예외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그 상계라는 특수성에 비춰서 예외가 인정되는데, 항소의 이익에 있어서도 상계항변의 경우는 이유에 나타나는 판단임에도 불구하고 항소의 이익에 있어서 작동을 해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변제를 가지고 막아낸 피고와 상계항변을 법원이 받아들여지면서 막아낸 피고의 입장에서 볼 때는 둘 다 원고의 청구를 막아냈지만 변제항변으로 막아낸 것에 비해서 상계항변으로 막아낸 것은 자기 채권을 제공해서 막아낸 거기 때문에 같은 청구 기각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는 상계항변이 만약 아니라 상계항변으로 기각 받아냈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은 변제가 받아들여져서 이기고 싶다라는 상황이라면 그 경우는 기각이라는 주문의 결과는 자기가 완전히 승소했지만, 그리고 원칙적으로 이유 중의 판단 갖고는 항소할 이익이 없지만 그 경우는 변제, 상계 이런 이유에 나타나는 판단에 대해서 불복할 수가 있어요. 즉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청구를 기각, 그래서 자기는 벗어나게 됐지만 이게 상계가 아니라 나는 변제한 것, 이 변제라는 카드가 받아들여져서 이기길 원한다 라는 생각에 항소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유 중의 판단에 대해서 특이하게 상계항변이라는 것이 곳곳에서 문제가 되죠. 중복재소에서 문제가 됐고 기판력에서 문제가 됐고 지금 항소의 이익서도 그런 연결선상에서 문제가 특별히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항소의 이익이 있다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항소의 이익이 항소 요건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항소 요건을 통과해야 되고, 항소 요건을 통과 못하면 이 항소가 부적법 각하돼요. 부적법 각하. 그러니까 소송 요건하고 계속 비교해 보세요. 소송 요건을 통과 못하면 그 소는 부적법 각하되죠. 부적법 각하되죠. 마찬가지로 항소 요건을 통과 못하면 항소가 부적법 각하돼요. 그 항소 요건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제 항소심에서 심리를 해요. 근데 이 항소심의 심리는 1심의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1심에서 펼쳤던 것에 바탕을 두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뭐 중원부원 헛소리 또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계속 추가로 뭔가를 펼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이게 항소가 없고 1심만으로 끝났다면 1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펼친 주장만으로 판단이 내려지고 항소를 안 하면 그게 확정이 되는 거지만, 항소를 했다면 1심에서 펼친 것을 플러스해서 추가로 연속해서 펼치는 거예요. 다만 이때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사와 틀리기 때문에 구성이 틀려지니까 1심 부분에서 펼쳤던 주장을 항소심 법원의 구성 판사한테 직접 구술로 자기가 심리를 지금 진행함에 있어서 직접주의 등과 관련해서 그 부분을 변론을 갱신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항소심 법원의 판사는 1심 법원 판사하고 달리 구성되니까, 새롭게 등장하는 판사들이니까 1심 부분에 펼쳤던 주장을 다시 항소심에서 심리의 대상으로 직접 구술 이런 과정에 거기다가 발현을 하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그럼 1심에서 예컨대 3회 4회 길 동안 펼친 주장을 다시 한번 똑같이 항소심 판사 앞에서 직접주의라는 이런 틀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미주알 고주알 다 얘기하지는 않고 간략하게 이런저런 진술 부분을 다시 당신들 앞에서, 항소심 법원 판사들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갱신하는 요약된 이런 핵심적인 말을 거기서 갱신해서 해놔야 그게 법원의 판단의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을 항소심에서 갱신을 하는 거예요. 1심 부분에 펼쳤던 자기의 주장 이런 것 등을 항소심에서 펼치는 이 작업에 있어서 그대로 똑같이는 하지 않지만 하여튼 발현시켜 줘야 돼요. 그렇게 발현시킨 것을 전제로 해서 추가로 1심에서 미처 주장하지 않았던 이런 주장을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 각하되느냐 부분서의 규제는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심에 이어서 항소심에서 자기가 뭔가 주장을 추가로 연속해서 펼친다. 다만 그게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서 각하되느냐 뭐 이런 문제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항소심에서의 변론이 갱신이 돼서 1심께 변론이 갱신되고 플러스 추가로 주장이 있게 되고, 물론 1심에서 펼칠 주장을 판결받으면서 다 퍼붓지 보통의 경우는 뭐 이렇게 미진하게 자기가 의식하면서 상대방한테 공격을 퍼부을 거를 남겨두지는 않을 거예요. 보통은 1심에서 다 자기는 전력투구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1심에서 전력투구 안 하고 약간의 이 작전이랄까 이런 게임의 룰에 의해서 안 올 수도 있어요. 굳이 내가 1심에서는 이런 정도만 갖고 한번 승부수를 던져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항소심에서 이제 추가로 펼친다. 뭐 이런 전략적인 뭐 이런 변호사로서 또는 당사자가 뭐 그렇게 구사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지만 변호사로서는 가능도 한 구사예요. 그래서 1심에서는 이런 정도 어떻게 하다가 항소심에서 추가 뭐 해보겠다. 또는 항소심에서는 이제 또 다른 루트로 공격을 해보겠다라든지 또 다른 어떤 방어 카드를 쓰겠다든지 이런 전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뭐 1심에서 다 퍼부을 만큼 퍼붓겠지만 놔둔 채 항소심 와서 추가로 펼치는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또 한편 그게 문제인 게 우리의 재판은 1심, 2심이 사실심으로서 연속되고서 추가로 한다라는 것에 너무 빠져들어서 1심의 마지막으로서 1심이다. 2심은 특별한 경우에는 없다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하지를 않고 좀 아까 또 하다가 안 되면 2심 한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1심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고 1심에 뭔가 집중해서 막 온 힘을 쏟지 않고 이런 2심 더더욱 이제 대법원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사실적인 뭐 불만 같은 것을 가미한 3심제를 맥시멈 3판을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에 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끝끝내 물고 늘어져서 뭐 한다 이런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이 너무 항소심, 상고심까지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1심에 집중하고 그 1심의 어떤 오류 정도 진짜 뭐 완전히 잘못된 이런 것만 2심 가서 잡고 대법원 가서 바로 잡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마음가짐보다는 3번 다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겠다라는 마음이 한편 문제이다라고도 지적되는 게 어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지금 1심과 2심은 패소한 사람 입장에서 항소에 이익이 있다면 항소함에 있어서 문제되지는 않고 계속 추가적인 사실 주장을 펼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추가 주장을 펼치면서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 항소심에서 변론을 종결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소심의 판결이 선고되는데 항소심의 판결은 좀 아까 말한 대로 항소 요건을 못 갖췄으면 항소를 각하하는 거죠. 항소를 부적법 각하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소한 사람의 불만이 맞다면 1심 판결이 잘못된 거니까 항소가 인용된다는 말은 항소한 사람의 말이 받아준다라는 인용이란 말은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항소 인용은
인용한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새로 자기네가 자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항소심에서 1심 과정에서 펼쳤던 자기의 주장 등을 갱신을 해서 현출을 하고 추가로 주장을 해서 이제 서로 다시 한번 싸움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되면 이제 판결을 선고하는데, 항소심 판결은 항소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심에서 소송 요건을 못 갖춰서 부적법 각하 판결하듯이 항소 자체를 부적법 각하시킬 수 있고, 한편 항소 요건에 문제가 없다라면 이제 본안 판결로서 항소를 인용한다든지 항소를 기각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데, 항소 기각의 경우는 불복, 이 항소한 사람의 불복의 이유가 없다라면 항소를 기각을 해요.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는데, 한편 이 불복한 사람의 이 펼친 주장이 이유가 있다면 항소를 인용하게 돼요. 항소를 인용하게 되는데, 항소 인용은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심 판결이 잘못됐다.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의 항소에 대해서 이유가 있으니까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1심과 2심은 환송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뭐 특별한 경우에는 환송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자판을 해요. 그래서 예컨대 1심에서 원피고가 싸움을 벌였는데 청구가 기각이 됐다고 치면 누가 항소할 수 있어요?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됐어요. 예컨대 대여금 청구에 있어서 피고가 변제했다는 항변을 했고, 변제했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져서 원고 청구가 기각됐다고 상황을 설정한 상황에서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왜 내가 돈을 못 받아야 되느냐. 그래서 항소를 하면서 항소심에서 변제에 대해서 오히려 항소심은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원고가 항소한, 내가 돈 갚는 것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이 주장이 오히려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면서 항소심에서 어떤 판단을 하느냐라는 경우에 1심은 원고 청구가 기각됐는데, 지금 기각된 판결에 대해서 불복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판을 하는데, 그 판결 내용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이런 판결을 할 거예요. 이해되겠죠? 만약 1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했고 변제 항변을 했는데 피고가 대여금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요번은 인용했어요. 변제, 시효 이런 항변을 안 받아주고, 그래서 요번에는 피고가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심리한 결과 이게 일반 민사상의 시효가 아니라 상사시효로 따져야 될 사안이었기 때문에 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던 1심 판결이 잘못됐으니까 취소하고 자판을 하는데, 이번에는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는 판결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자판을 하면. 한편 이런 경우 생각해서 1심에서 소송 요건을 통과 못한 채 부적법 각하됐어요. 1심에서 소송을 낸 원고가 나이가 17살, 18살인 미성년자고 법정 대리인도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1심에서 소송 요건의 벽을 통과하지 못하고 부적법 각하시켰어요.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했어요.
항소를 하면서 이 원고 나이가 뭐 딴 상황이 바뀐 것도 없고 판단이 바뀐 것도 없어요. 그냥 물리적인 시간 때문에 원고 나이가 19살이 넘었어요. 지금 항소를 하는 와중에. 그럼 이때 어떻게 되겠어요? 이때 1심에서 부적법 각하를 했어요. 근데 항소심에서 원고 나이가 이제 미성년자 19살이 넘었어요. 1번 미성년자 성년자는 시간의 흐름상 넘었더라도 원래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도 문제될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2번 항소심에서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 때문에 이제 성년자가 됐다면 이게 특별히 상황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것에 따른 반영을 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일단 1번과 2번 어느 쪽이에요? 항소심에서 19살이 넘었어요. 몇 개월 차이로 이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항소심 전문 어떻게 되겠어요? 항소심 전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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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뭐 상황이 바뀐 건 없지 않나. 그냥 시간만 몇 개월 흘렀는데. 어? 그래도 1심과 2심에서의 아까 이 심리구조에서 2심에서 판단 내리는 것은 언제 기준으로 해서 따지는 거예요? 항소심의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따지니까 항소심 1심 변론 종결시에는 18살 뭐 어느 정도였겠지만 항소심 변론 종결시는 이제 19살이 넘은 거잖아요. 뭐 그게 몇 개월 흐르면서. 그러니까 항소심 변론 종결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적법 각하할 일은 아니고 이제 그런 점에서 1심 판결이 부적법 각하시킨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고서 1심 판결을 어떻게 한다? 취소를 시키는 거죠. 취소를 시키고 이런 소송 요건은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거지 뭐 본안에 관해서 이게 변제했다, 이게 소멸시효했다라는 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소송 요건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게 지금 체킹이 되면서 부적법 각하가 잘못됐다라는 이런 지금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1심 판결을 취소하는데 취소한 다음에 어떻게 판결을 해줘야 돼요? 취소한 다음에 권윤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취소한 다음에 실제 미성년자 내지는 지금 입장에서 이제 성년자가 됐지만 내용적으로는 돈 받을 게 인정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1심에서는 뭐를 통과 못한 거예요? 부적법 각하 소송 요건을 통과 못했어요. 그런데 돈 받을 거 권리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항소심에서는 부적법 각하는 지금 항소심 단계에서 볼 때는 잘못된 거니까 취소를 하면서 그렇게 내가 유도해서 빠뜨렸지 너를. 청구를 인용할 거라는 상황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판하는 게 원칙인데 이 경우는 무슨 조문을 하나 봐야 돼요. 418조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 조문인데 418조 등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418조 조문을 한번 읽어볼래요? 누구 법전 있는 사람? 418조 읽어봐요. 법전 본 사람 418조 한 번만 읽어줘봐요. 418조 필수적 환송 후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 판결을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여기에서 또 요 속에서 단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라? 요 경우는 왜 그럼 환송하라고 그랬어요? 환송하라는 그 본문의 이야기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래요? 1심에서 부적법 각하로 끝났으니까 이게 1심, 2심의 신급 3심제를 마련한 것에서 본안적인 판단에 본격적인 싸움은 펼쳐지지 못한 채 부적법 각하로 끝난 거니까 항소심에서 자판하지 않고 신급 3심제를 충족시켜 주려고 돌려보내야 되는, 필수적이란 말은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 건데 반드시란 말을 또 쓰면서도 또 단서가 있네요. 그게 뭐였었어요? 지금 본안에 관해서 어느 정도 심리가 돼 있다든지 그 다음에 그 신급의 이익을
본인의 이익 불이익으로 지금 보장해 주는 건데 본인이 괜찮다고 오케이 하면 괜찮다라는 게 그 예외의 단서에 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심에서 충분히 본안에 관한 심리가 됐다면 신급의 확보를 굳이 안 해줘도 되지 않느냐라는 상황이라면 안 돌려보내도 되지만 하여튼 그 다음에 동의가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지금 같은 상황은 부적법 각하로 끝났기 때문에 돌려보내야 된다. 본안에 관한 심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답은 내가 그쪽으로 몰고 가면서 몰았더니 그냥 몰려가지고 거기서 푹 쓰러지고 있는데 지금 스스로 자판에서 청구를 인용해 줄 것이 아니라 1심으로 돌려보내서 1심에서 심리에서 뭐 청구가 인용된다든지 하는 게 1심에서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다. 필수적 환송의 경우를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자판이 원칙인데 418조에 필수적 환송이라는 조문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항소심이 펼쳐지고 그 항소심 판단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면 다시 이제 상고를 하는 거죠. 상고심에 상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고심에서는 여러분이 입이 뱉듯이 파기 환송해서 상고한 사람의 불만 불복이 이유 없으면 상고가 기각될 것이고 상고가 기각되겠죠. 물론 여기도 상고 요건을 충족 못하면 상고가 부적법 각하된다라는 이런 상황이 있지요. 그다음에 상고가 이유가 없으면 기각. 그다음에 상고가 이유가 있으면 이 경우는 취소 자판이 아니라 파기 환송이 원칙이죠. 물론 여기도 자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원칙은 파기 환송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심리 불속행 제도라는 게 하나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재판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거 관련해서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상고심은 법률심인데 이 사실적인 것은 이미 2심 단계에서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진 사람 입장에서는 뭔가 한 번 더 판단을 받고자 법률적인 쟁점을 갖고 물고 늘어지는 이런 싸움의 내용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고 약간 그 다음에 사실적인 판단과 법률적인 판단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딱 잘라서 이게 사실적인 쟁점만 갖고 물고 늘어지는 거냐 법률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느냐는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국면도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적인 측면의 불만을 다시 한번 대법원의 상고심에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데 대해서 대법원이 문전에서 커트를 하는 여러 가지 기존의 연역적인 제도가 쓰였는데 지금은 현재 쓰이는 제도는 심리불속행 제도라고 그래서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고 있어서 심리를 더 이상 속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상고의 경우는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편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3번, 3심제, 대법원 이런 거에 판단받고 싶은데 심리불속행으로 이건 이유도 없이 그냥 기각시켜요. 왜 내 말에 대해서 대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심리 못하겠다라고 불속행으로 기각을 시키니까 그 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 등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는 이런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도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뭐 등장했다가 뭐 몇 개월 만에 돈을 어떻게 했다 뭐 그런데 대법관 출신의 경우는 이 심리 불속행의 이 부분서 약간의 실제 승패까지 뭐 전관예우 이런 거는 뭐 내가 함부로 말 못하지만 심리 불속행 부분을 뚫고 들어가서 뭐 이기든 지든 즉 인용되든 기각되든 심리 불속행에서 문전에서 그냥 탁 너 날라가라라고 하지 않고 대법관 출신 등이 변호사로서 올라오는 사건은 그래도 그쪽서 약간의 그런 뭐 전관 편의랄까 예우랄까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승패 자체가 뭐 안 되는 거가 어떻게 되는 않지만 그래도 대법원 단계의 판단을 문전에서 커트당하느냐
들어가서 그래도 판단 한번 받아보느냐 등등 해서 그게 조금 영향을 있다라는 게 지금 시중에 도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법관 출신이 3천만 원, 5천만 원 그렇게 받는데 그 값이 요거를 뚫고 들어가는 심리 불속행으로 그냥 문전박대 당하는 이 상황에서 그 안까지 들어가서 꼭 인용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도 기각되더라도 그 안까지는 들어가 보는 이런 역할에 있어서 그 대법관 이름이 들어가면 상고장에 대법관 이름이 즉 3천만 원, 5천만 원 그 대법관의 그런 선임 그 대가로 그의 이름이 쓰이는 게 그 역할을 한다. 이런 게 이제 거기에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가 돌아다니는 그런 부분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그런 부분 등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심리불속행이라는 그 제도가 한편은 불만인 거고 그래서 또 한편은 이제 전관의 대법관 출신들이 이름값으로 그거 정도는 거기서 뭐 이렇게 예우상 뭐 해준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요 영역에서 생기는 그런 영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상고가 되면 이제 상고심에서 판단을 해서 심리가 불속행으로 끝나는 기각도 있고 이제 실제 들어가서 심리를 했는데 안 받아주는 기각이면 기각되면 이제 이게 그 판단 그 과정 분쟁의 과정은 확정이 되는 거죠. 기각되면 그다음에 파기환송이 되면 이제 이 항소심 판결이 파기가 돼서 다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파기환송이 되면 다시 그 항소심 단계에 내려가서 다시 재판부가 구성돼서 심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 경우도 같은 1심과 2심에서의 이 층이 다른 건 아니고 같은 층이긴 하지만 같은 단계이지만 다시 또 재판부가 구성돼요. 다시 재판부. 상고되기 전에 재판부와 달리 또 재판부가 구성되니까 이 경우도 여기에서 이 전 단계 것까지가 다시 파기가 됐으니까 여기에 싸움의 결과인 이 판결이 파기가 됐잖아요. 파기가 됐으니까 다시 여기가 연결이 돼요. 이쪽으로 연결이 되고 추가의 공방이 또 여기서도 가능한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아까 1심과 항소심처럼 항소심에서 펼친 요 단계에서 대법원에 상고되고 파기환송을 뭐 염두에 두고 여기서 자기가 퍼부을 공격을 놔둔 채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보통은 않겠죠. 총력을 펼쳤는데 갔다가 다시 내려오니까 파기한 이유를 둘러싸고 추가적으로 내가 그런 쟁점에 생각을 못했던 게 이게 문제가 되면서 거기에다가 다시 추가로 그런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뭔가를 더 투입할 수 있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또 뭔가 주장을 펼쳐서 여기서 다시 변론이 종결돼서 판결이 선고되는 거예요.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돼요. 그러면 보통은 여기가 뭐예요? 436조에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라고 하는 조문에 파기된 것의 법률적 해석에는 기속이 된다라는 요 부분에서 우리가 판결이 내려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불만이 있으면 2차 상고가 있을 수 있어요. 2차로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등에서 한번 문제를 다룬 게 있는데 그때는 여기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왜 앞에서 다뤘냐면 그 문제를 같이 세트를 만들다 보니까 여기에 쟁점이 기판력 부분에서 한번 나왔는데 기억해 보세요. 파기 판결에 따라서 여기서 판결을 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상고를 하는데 이 파기 판결의 기속력이 여기 2차 상고심까지도 미치느냐가 하나 문제가 돼서 순수 민사사건은 아니었지만 전원합의체로서 여기에 전원합의체가 이 기속력을 깨트리는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즉 기본적으로는 2차 상고심도 기속이 된다. 여기서 한번 파기 이유로 한 법률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여기도 기속되고 다시 또 2차 상고심도 기속되는 것이지만 여기서 봤을 때는 바로 전에 자기네 대법관이 뭐 일부는 바뀔 수 뭐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본다면 아주
그 시점이 별 차이 없을 때는 그냥 그대로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의 구성에서 이 사람들이 내린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자기네들이 전원합의체로 앞에서 내린 대법원의 판단 파기하면서 기속이 되는 그 법률적 해석에 대해서 깨트릴 수도 있다라는 게 여러분이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쯤에 있냐면 7-5에 보면 환송 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2번 문제 7-5에 보면 그래서 659면의 부분 660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 파기 판결은 기속하는데 다시 또 그게 2차 상고가 됐을 때 2차 상고심도 기속하느냐 보면서 원칙적으로 기속하는데 2차 상고심에서 전원합의체로서 깰 수는 있다. 반대적으로 할 수는 있다. 그게 한번 문제가 됐는데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네요. 행정사건이었는데 사건 번호가 2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행정사건인데 2001년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한 번 있었네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상급심의 흐름이 되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